1학기 기말시험 대비 문제풀이 14. 그래프는 어떤 사람의 눈에서 동공의 크기 변화와 같은 시간 동안 수정체의 두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먼저 그래프를 확인해 볼까요? 시간이 지날 때 동공의 크기, 앞에는 동공의 크기입니다. 동공의 크기인데 지금 크기가 이렇게 동공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공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것을 우리가 눈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 안에 여기서 이 안쪽 이 부분이 동공이 되죠. 동공이 되고 동공의 크기는 그 주위에 이렇게 홍채가 그 크기를 조절합니다. 여기서 A 구간에서 동공의 크기가 작아졌다 함은 동공이 작아졌죠. 동공이 작아졌다 함은 홍채의 크기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공의 크기가 작아질 때는, 즉 빛이 많을 때, 빛의 양이 많을 때, 밝은 곳으로 왔을 때 동공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죠. 옆에 그래프를 볼까요? 옆에 그래프는 시간 동안 이번에는 수정체는 즉 이렇게 봤을 때 눈동자에서 이렇게 눈동자에서 요 나머지 흰 부분 요것이 수정체고요. 수정체는 선모체에 의해서 그 두께가 조절됩니다. 그래프에서 B구간, 요 B구간이 수정체가 이렇게 이것은 수정체의 두께 변화라고 했으니까 두께가 두꺼워졌다. 두께가 두꺼워졌다라고 알 수 있고요. 물체가 가까울 때 두꺼워집니다. 그럼 보기를 봐볼까요? 기억 A 구간에서 홍채가 수축되었다. 동공의 크기가 작아졌다고 보이는 그래프죠. 동공이 작아지면 홍채는 늘어나야 되는, 즉 이완되는 현상이죠. 수축과 반대로 이완돼야 된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A 구간에서 주변이 밝아져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세기가 강해졌다. 그렇죠.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 동공이 작아지고 반대로 홍채는 이완됩니다. 이렇게 해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B 구간에서 물체와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렇죠.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울 때는 가까울 때, 수정체의 두께가 얇을 때는 멀 때, 가깝다, 두껍다, 멀다, 얇다. 글자 숫자로 좀 외우면 좋겠네요. 이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부터 명칭을 적어볼까요? A는 고막이 되고요. A는 고막. 그리고 B는 기속뼈고요. C는 반고리관이고요. D는 전정기관이고요. E는 달팽이관이고요. F는 귀인두관입니다. 인두관. 여기서 각각 구조가 하는 역할은 고막은 진동을 느끼게 해주고요. 기속뼈는 증폭입니다. 그리고 방고리관은 회전을 느끼게 해주고 전정기관은 평형감각, 즉 기울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기울임. 달팽이관은 청각세포가 있고요. 청각세포. 귀인두관은 압력을 조절합니다. 압력. 15번 소리를 듣는 과정으로 옳은 것은 소리는 먼저 귓바퀴가 소리를 모아주고 이렇게 웨이도를 지나서 소리가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은 기호로 없으니까 처음 A부터 고막에서 즉 소리를 진동시켜 주고 그리고 귓속뼈가 증폭시켜 주고요. 그리고 나서 소리가 가는 길은 방구리관이나 전정기관, 귀인두관은 지나지 않습니다. 즉 C하고 D하고 F는 지나지 않으니까 1하고 4번에서 보면 되겠네요. F는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4번도 빠져야겠네요. 그래서 1번 B 다음에 즉 청각세포가 모여있는 달팽이관으로 가서 청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입니다. 16. 다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이 상황과 관련된 귀의 구조를 찾아 기호와 명칭, 기능을 서술하시오. 높은 산에 버스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 귀가 먹먹해졌다. 이때 침을 삼켰더니 먹먹한 느낌이 사라졌다. 여기서 높은 곳에 올랐더니 귀가 먹먹해졌다. 이 상황과 관련된 귀의 구조를 찾으라는 거죠. 그림에서 귀의 구조를 찾으면 바로 여기 보이네요. F, 귀 인두관을 찾으라는 문제고요. 그 기능은 즉 몸과 외부의 압력 조절, 압력을 갖게 한다. 압력 조절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정답은 F, 귀 인두관 압력 조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7. 피부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감각점 중 촉점에서 통증의 자극을 받아들인다. 통증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은 촉점이 아니라 통점이 되겠네요. 통증이니까 통점. 즉 아픔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통점입니다. 통점. 2번 몸의 부위는 달라도 분포하는 감각점의 수가 같다. 분포하는 감각점의 수가 같지가 않습니다. 몸의 부위가 다르면 즉 그 부분에 따라서 감각점의 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끝은 감각점이 많은 거고 이마나 발등 같은 데는 감각점의 수가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3번 피부 감각이 뇌에 전달되지 않아도 통증을 느낀다. 뇌에 전달돼야지만 통증을 느낄 수 있겠죠. 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돼야지만 우리가 통증도 느낄 수 있고 촉감도 느낄 수 있고 따뜻하다, 차갑다라는 온도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하나의 감각점에서 여러 종류의 자극을 받아들인다. 하나의 감각점에서는 하나의 종류의 자극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냉점과 온점은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그렇죠. 절대적인 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지근한 물이 있다고 치면 미지근한 물이 있으면 미지근한 물 즉 차가운 물에서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다가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면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질 것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즉 따뜻한 물이 있었는데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다가 미지근한 물로 가면 상대적으로 차가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5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8. 그림은 미각과 후각을 느끼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림에서 보면 맛세포, 이 맛세포는 혀에 있는 거죠. 혀, 즉 오돌토돌한 돌기, 그것을 우리는 유두라고 하는데 그 옆에 맛세포들이 이렇게 봉우리처럼 있습니다. 이 맛세포에서 맛을 느끼면 이렇게 해서 뇌로 전달이 되는 거죠. 옆에 후각세포는 코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비로 가서 비후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됩니다. 그럼 보기를 볼까요? 기억, 미각은 사람의 감각 중 가장 예민한 감각이다. 미각이 아니라 후각이라고 얘기해야겠죠. 후각. 즉 후각은 사람의 감각 중 가장 예민하고 가장 피로함을 느껴서 금방 냄새로 먼저 확 다가왔다가 그 냄새가 빨리 사라지는 감각이 후각입니다.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 비는 후각신경으로 대뇌의 명령을 코로 전달한다. 대뇌의 명령을 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후각세포에서 맡은 자극을 대뇌로 전달을 하죠. 대뇌로 전달을 하는 거지 대뇌의 명령을 코로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A는 맛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대뇌로 전달한다. A는 미각신경이겠죠. 미각신경으로 자극을 대뇌로 전달한다. 이것은 맞네요.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리을 매운맛과 감칠맛은 통점과 앞점에서 자극을 받아들여 느끼는 피부 감각이다. 여기서 대부분은 맞았는데 하나 고쳐야 할 게 감칠맛이 아니라 떫은 맛이죠. 떫은 맛은 통점과 앞점에서 자극을 받아들여 느끼는 피부 감각이다 라고 해야지 맞겠네요. 그래서 리을도 틀렸습니다. 미음 맛세포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후각세포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네, 이거는 맞죠? 맛세포는 액체 상태, 후각세포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옳은 것만 찾으면 디귿과 미음 3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시험 100점 맞자 아자아자 화이팅!